네, 소개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분당서울대병원 흉부외과 김동규입니다. 저는 분당서울대병원 외과계 중환자실에서 주로 오픈하트 서저리 받은 환자들의 포스트오프 케어와 병원 전체 에크모 환자들의 매니지를 주요 업무를 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카디악 페일리어에서의 에크모 환자, 즉 VECMO 환자에서 이미징과 모니터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제 보시는 사진에서처럼 VECMO 환자는 이제 굉장히 많은 장비에 둘러싸여 있게 되는데요. 워낙 많은 장비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걸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건 너무 두서없는 강의가 될 것 같아서 여기 이제 응급의학과 선생님들 많이 계실 테니까 실제 응급실에 환자가 와서 ECPR을 하고 에크모를 넣었을 때 제가 이제 그 시간적 흐름 순서에 따른 에크모를 환자에서 어떻게 장비를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그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케이스 하나 보여드리면 60세 여자 환자였고 2시간 전에 발생한 LOC를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진단은 이스텐시브한 퍼머널 스롬보 엠볼리즘이었고요. 이 아래 와서 보통 퍼머널 엠볼리즘 진단이 되면 바로 흉부외과로 의뢰가 되는데 이날 어쩐 일인지 응급의학과에서 바로 스롬볼라이시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디세츄레이션이 되면서 이제 인투베이션을 했고 CPR을 하게 됐는데 RSC가 되는가 했지만 다시 RSC가 나서 에크모콜이 왔습니다. 제가 6분 만에 ER에 도착을 했고 소노바이드 캐뉼레이션으로 16분 만에 에크모를 넣었고 바로 RSC가 됐습니다. 토탈 CPR 타임은 47분 정도였습니다. 이제 저는 이 CPR 할 때 반드시 소노를 이용해서 캐뉼레이션을 하는데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소노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빠르면서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정확한 위치에 캐뉼레이션 하는 게 중요한데 슈퍼피셜 페모라테리에 이런 식으로 캐뉼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리비스키미아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너무 프록시마 쪽에서 이런 식으로 익스터널 일리아 아테리에 펑크를 하게 되면은 배 안에 캐뉼레이션 하는 거기 때문에 블리딩이 있거나 혹은 또 위닝할 때 좀 애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커먼 페모럴 아테리에 정확하게 펑크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펑크를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소노를 이용해서 바이프로케이션 부를 확인하신 이후에 좀 더 프록시마 쪽에서 하시면 커먼 페모럴 아테리를 펑크하실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제가 영상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가능한 한 버티칼로 펑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이드 펑처에서 캐뉼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캐뉼레이션 자체가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을 뿐더러 또 위딩할 때 굉장히 애를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소노를 보시면서 버티칼 펑처를 한 이후에 캐뉼레이션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 이제 CPR에서 에크모부터 얻고 잘 돌아가서 이제 SRC로 옮겼는데 라이트 리플렉스도 돌아오고 좋은 것 같더니만 어쩐 일인지 에크모 플로우가 전혀 유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인풋이 많이 넘어갔고 앞부분의 디스텐전이 악화되는 양상이었습니다. 결국 환자는 채 2시간도 되지 않아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이 환자 CTNGO를 찍었더니 보시는 사진에서처럼 액티브 블리딩을 시사하는 헤오페이카드가 있으면서 탐폰이 진행하는 양상이었고 이 환자 사진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이 CPR 한 환자에서는 헤오페리카드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보시는 사진에서처럼 스터너 프랙처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 익스플로레이션 했을 때 RCA 브랜치에서 액티브 블리딩 포커스가 확인이 돼서 리페어가 됐던 케이스였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내려가 봤더니 멀티플란 리프렉처가 있으면서 액티브 블리딩이 다수 발견되었고 좀 더 내려갔더니 아마 CPR 릴리티드 인저리인 것으로 보이는 리버 라세레이션 때문에 액티브 블리딩이 리버에도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양의 헤모페리토늄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에크모를 돌리는 환자에서 액티브 블리딩이 있으면 플로우가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엠볼라이제이션 혹은 서저리 통해서 리페어할 그런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CPR 환자에서 CPR 릴리티드 인저리로 인한 블리딩 이미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CT 한쪽을 찍으실 것을 좀 보내드리고요. 기왕 CT 찍는 김에 너무 컨트라스트도 괜찮으니까 브레인 CT도 찍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퓨저한 세레브랄 이디마가 있거나 혹은 심지어 해모리저 동반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신경학적 예후가 안 좋을 것이 예측이 되니까 환자를 매니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SRC로 이제 환자가 이동하게 되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림 이스케미아에 대한 매니지먼트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VECMO 환자에서 약 25% 정도에서는 림 이스케미아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제대로 매니지가 되지 않아서 콤파트먼트 신드롬을 진행하게 되면 보시는 사진처럼 파시오토미를 하게 되고 이런 환자들은 대부분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걸 얼리 다이그노시스하는 게 중요한데 물론 임상적으로 의심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모니터링 장비 중에서 일단 초음파와 NIRS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초음파로 모니터링 할 때는 일단 캐뉼레이션보다 사이트보다 좀 더 비슷할 쪽에 슈퍼피셜 페모럴 아테리 쪽으로 피가 잘 가는지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폼리텔 아테리에서 블러드 플로우가 관찰되는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에크모를 넣게 되면 그쪽 동측 하지 쪽으로의 폼리텔 블러드 플로우를 봤을 때 전혀 플로우가 관찰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마도 림스키미아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블러드 플로우가 폼미터 아테리에서 잘 관찰됨에도 불구하고 림스키미아 진행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퍼퓨전을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장비가 필요한데 저는 그게 NIRS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센서 패드를 양쪽 종아리에 붙이면 리저널 RS 오토라는 값을 이런 식으로 수치상으로 보여주는 장비거든요. 이게 NIRS는 이제 근적외선 분광 분석기의 약자고 아까 보여드린 센서 패드에서 근적외선이 나오면 옥시엔트드 헤모글로빈과 디옥시엔트 헤모글로빈을 흡수하는 파장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차이를 분석해서 리저널 옥시젠 세츄레이션, 즉 RSO2 값을 수치상으로 보여주게 되는데요. 워낙에는 오픈하트 서저리 할 때 이마에 붙여가지고 세레브랄 퍼퓨전을 측정하는 세레브랄 옥시메트리로 사용되는 장비인데 제가 이제 이걸 다리에 붙여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다리에 붙였을 때 그 수치가 40 이하로 떨어지면 이게 림스키미아가 있다 생각을 하고 디스탈 퍼퓨전이랑 카테타를 넣습니다. 넣는 방식은 소노가이드로 해서 5 내지 7프렌치 카테타를 이런 식으로 넣게 되고요. A라인에 연결하면은 이런 식으로 플로우가 돌아와서 디스탈 쪽으로 플로우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겠죠. 하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워낙에는 바이프리케이션 부위를 확인하고 가이드와이어를 넣고 이제 점점 굵은 가이드와이어로 바꿔서 이런 식으로 이제 카테타를 넣는 게 일반적인 방식인데 사실은 이게 실제로 해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어려운데요. 하나는 이런 식으로 카테타들이 이제 그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 펌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요. 이렇게 바이프리케이션 확인한 다음에 한다는 것이 사실은 막상 해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영상의학과 선생님이 직접 하셔도 뒷배물 아테리로 들어가기가 십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더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미드 사이에서 펌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여기서 하면은 이미 뒷배물 아테리가 분지되어 지나가버렸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슈퍼피셜 페물 아테리밖에 없거든요. 물론 깊이가 깊습니다. 최소 20에서 30cm 정도로 깊기 때문에 좀 더 스킬풀한 그런 상황이 좀 필요하긴 한데 어쨌거나 뒷배물 아테리 들어갈 가능성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펌프를 해서 와인을 연결해 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블러드를 플러싱하면서 제가 폼리타이드 블러드 플로우를 확인을 하면 보시는 사진에서처럼 이 환자는 네이티브한 폼리타이드 블러드 플로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림스키만 있어서 제가 플러싱을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블러드 시그널이 증가를 하죠. 이 얘기인즉슨 디스탈 퍼퓨전 카테타를 통한 블러드 플로우가 폼리테럴 아테리까지 잘 전달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이중으로 확인을 합니다. 아까 이제 붙여놨던 이제 디스탈 퍼퓨전이 진행되면 아까 붙여놨던 센스패드에서 이런 식으로 아리스토 값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30대였지만 채 2분도 되지 않은 시간 안에 37, 39, 40 이런 식으로 해서 정상화되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음파뿐만이 아니라 이런 아리스토 값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제 림스케미아가 예방되고 있구나. 이쪽으로의 퍼퓨전이 회복되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러한 내용을 정리해서 2017년에 아세어 저널에 퍼블리시를 했었는데 이거는 이런 NIRS 적용하지 않았던 그룹과 NIRS 적용했던 그룹을 비교했을 때 파시오토미를 한 그 빈도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컨트롤 그룹에서는 13.9%에서 파시오토미를 해야 했지만 NIRS 적용한 그룹에서는 파시오토미를 한 케이스가 하나도 없었고 실제로 그 이후에도 저희 병원에서는 파시오토미를 한 케이스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NIRS 적용하는 것이 사실 림스케미아 예방하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때 리뷰어 코멘트를 소개해드리면은 리뷰어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NIRS를 적용하는 것은 에크모 환자에서의 스탠다드가 되어야 하고 이걸 적용하지 않는 것은 말프랙티스로 보아야 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굉장히 고마웠는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국내에서는 이게 널리 활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세레브랄 옥시메트리 용도로만 보험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다리에 붙이는 것까지 보험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흉부외과 학회에서도 이게 널리 적용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보험 급여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라인 잡아야죠. 라인 잡기 위해서 다들 뭐 잘 하시는 것처럼 소노가이드 슬라인 인서션 하는 인터절라베인을 펑처를 해서 가이드가 잘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절라베인이 뭐 어떻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어벨러블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브클레비안 베인보다는 엑시랄리 베인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서브클레비안 베인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소노가이드에서 펑처를 하려면 수프라클레비큘라 어프로치를 해야 되고 블라인드로 하지 않니 또 해모스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체스홀 바깥쪽에 있는 엑시랄리 베인을 이런 식으로 인프라클레비큘라 롱익스 어프로치를 통해서 펑처하는 걸 좀 즐겨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VA-ECMO 환자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암에 그 A라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레디 알테를 하면 좋습니다만은
이런 카디오제닉 샥 환자에서 바스컨스트릭션이 와서 사실은 뭐 펄스도 없을 거고 펌프하기가 어려우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브라키알 아테리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쇼데시스 어프로치를 통해서 펌프를 하고요. 가드가 들어간 상태에서 에이드라인 넣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크모 넣은 환자들 헤모스락스가 잘 생기잖아요. 그런 환자들 이제 럼손으로 보고 이런 식으로 보면은 뭐 굉장히 많은 양의 헤모스락스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니들로 펌프를 해서 가이드 와이어를 이런 식으로 넣고 이 가이드 와이어에다가 체스트ub을 넣으면 체스트ub을 넣을 때도 굉장히 안전하고 빠르게 넣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넣고 싶은 위치로 체스트ub을 거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까지 하고 나면 이제 그제서야 에코를 보게 되는데요. VECMO 환자, 특히 페리페랄 VECMO 환자에서는 에피로드가 올라가는 게 문제가 되죠. 페모럴 아테리를 통해서 리트로그레드하게 블러드 플로우가 올라가기 때문에 신장 입장에서는 에피로드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이제 샥에 빠진 환자니까 컴펜세이터리 바스컨스트릭션 때문에 에피로드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게 항상 문제가 되진 않는데 문제는 에올틱 밸브가 열리지도 못할 정도로 컨트리티가 떨어졌다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AV 안에 블러드가 리텐션 되면서 AV가 늘어나게 되고 블러드 스태그네이션이 심해지면 심한 경우는 AV 전체가 다 스럼보시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 한번 보시면은 스테미어레스로 이시타라고 브레이크를 넣었는데 이런 환자들의 또 특징이 TT를 보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에올틱 밸브를 아무리 봐도 열리고 있는지를 관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TE를 보기도 하는데 TE를 봤더니 이 환자는 CPR 리레이티드 인저리로 또 블리딩이 있을까 헤파린은 아예 안 썼거든요. 그랬더니 LVOT에 이렇게 스럼부스가 있으면서 에올틱 밸브가 전혀 열리지 않는 양상이었습니다. 쇼데식스로 봐도 에올틱 밸브가 열리지 않아서 그 밑에 쪽을 봤더니 스럼부스가 꽉 차 있죠. 그래서 헤파린을 쓰기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이제 뭔가 펄스가 보이기 시작해서 다시 TE를 팔로우했더니 LVOT 스럼부스 사라져 있고 에올틱 밸브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쇼데식스로 봐도 에올틱 밸브가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에피로드가 너무 올라가서 컨트리 떨어지는 환자에서 LV 디스텐션이 되면 마이오카디알 리커버리가 될 수 있는 찬스를 놓치기가 쉽상이고 이게 더욱더 진행을 해서 LA 하이퍼텐션까지 되면 펄모널 에디마 확 진행하거든요. 이 환자도 이제 에크모 넣고 나서 처음에 괜찮은가 싶었는데 이런 식으로 펄모널 에디마 확 진행해서 LV가 이제 디컴프레션을 요하는구나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했던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피로드가 올라가면서 펄스가 안 나오고 LV 늘어나고 이런 환자에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에크모 플로우를 일단 좀 줄이고요. IVN, IVT 써서 최소한의 에올틱 밸브가 열릴 정도의 컨트랙티비티를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IVT 많이 넣었었고 저도 많이 넣었었는데 요즘 별 재미를 못 봐서 요즘에는 많이 안 하는 추세인 것 같고요. 이런 메이즈를 통해서도 에올틱 밸브 열리지 않고 펄스가 회복되지 않으면 LV 디컴프레션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LV 디컴프레션이라는 건 이제 쉽게 말하면 LV 안에 피가 갇혀 있으니까 LV 혹은 LA에서 피를 뽑아내주는 거예요. 서지컬한 방식이 있고 퍼큐테니스한 방식이 있는데 서지컬한 방식으로 LA나 LV 혹은 퍼머넌트 아테리나 베인에 직접 카테타를 넣어서 피를 뽑아내주는 방식의 벤팅을 하는 방식이 있고 퍼큐테니스한 방식으로 해서 트랜셉타 즉 에이트레 세프토스토미를 통해서 LA에서 피를 뽑아내는 방식의 벤팅이 있는가 하면 반대쪽 페모럴 아테리를 통해서 가이드와이어를 넣어가지고 인펠라, 일종의 엘바드죠. 인펠라를 넣거나 혹은 피모럴 아테리 카테타를 넣어서 LV 벤팅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서지컬한 방식의 LV 벤팅의 이제 모식도인데요. 직접 에이펙스에다가 아예 카테타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테타를 비너스 카테타를 연결하면은 LV 벤팅이 되겠죠. 그리고 이건 트랜셉터 LA 벤팅의 예인데 이런 식으로 가이드 와이어를 세프토스토미를 한 다음에 LA까지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가이드 와이어에 따라서 카테타가 LA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쪽에 이제 세프토미 이제 세프토스토미가 돼 있을 거고 이쪽이 RA겠죠. 그래서 LA에서 RA까지 나오는 이 카테타를 새로운 비너스 카테타로 대체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카테타를 통해서 LA 벤팅도 되고 비너스 블러드의 드레인도 되겠죠. 가장 좋은 방식은 사실 임펠라인데 임펠라라는 건 뭐냐면 반대쪽 페모럴 아테리로 들어가서 에올틱 밸브를 지나가지고 블러드 인렛이 LV에 거치게 되는 거죠. LV에서 피를 뽑아내서 에오르타에서 엔트리에드 플로우를 만들어내는 그런 엘바드입니다. 일종의. 이렇게 되면 사실 에크모랑 가장 좋은 시너지가 되는데 너무 비싸고 국내에 들어와 있지도 않고 아직도 들어오기가 요원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트랜스 에올틱 LV 벤팅이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반대쪽 페모럴 아테리로 가이드와이어를 넣고 제가 이렇게 TTE를 직접 보면서 제 조수가 넣어주면 가이드와이어가 이런 식으로 에올틱 밸브를 통해서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런 피그테일 카테타가 LV에 거치하게 하면 엑스레이에서는 이런 식으로 관찰되죠.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게 되고 이 카테타를 비너스 카테타 연결시키면 LV 벤팅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에피로드가 올라가면서 디컴프레션을 요할 정도의 LV 디스텐션이 되는데 아무런 매니지도 하지 않으면 리커버리가 될 찬스를 놓치게 되고 따라서 이걸 얼리 디텍션 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전통적으로 펄모널리 이디마를 진행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좀 너무 늦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주 에코를 보시면서 에어트랩이 열리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에크모가 잘 돌아가게 되면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게 필요가 있는데 에크모의 궁극적인 목적이 환자가 요구하는 산소량만큼 공급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소 요구량과 공급량의 그 밸런스가 잘 맞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옥시전 딜리버리는 매 분당 티슈로 전달된 산소량이고 아테리아 옥시전 컨텐츠 곱하기 카디악 아웃풋이 되죠. 아테리아 옥시전 컨텐츠는 헤모글로빈에 결합된 산소량 플러스 플라스마에 녹아있는 산소량을 표현되기 때문에 헤모글로빈에 결합된 산소의 양이 가장 중요하죠. 옥시전 컨섬션 VO2는 매 분당 소모되는 산소의 양이고 보통 노멀 레스팅 어덜트에서 200cc 정도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티슈 메타볼리즘 조절되는데 시저나 인펙션, 하이퍼설미아 등이 올라가고 레스팅 파라시스, 하이퍼설미아 등이 있으면 최소화할 수 있죠. 그래서 옥시전 딜리버리를 늘려주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컨섬션을 줄여주는 게 중요한데 가장 쉬운 방법은 체온을 낮추면서 풀 세데이션을 하면 한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산소가 공급되고 소모되는지를 알아야 이 밸런스를 조절할 수 있을 텐데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가장 이상적인 상황에서의 DO2와 VO2 레이쇼는 5대1이라는 거예요. 환자가 1만큼 산소를 요구할 때 5배의 산소가 공급되는 가장 이상적인 상황인데 그 얘기인즉슨 이번 굉장히 리저버가 많으니까 산소 공급이 좀 줄어들어도 별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근데 어느 시점 이하부터는 산소 공급이 줄어듦에 따라서 VO2도 같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해요. 이 얘기인즉슨 샤드오젠 샤에 빠진 환자가 진행하게 되면서 그 어댑티브 메커니즘 작용을 해서 에어로빅 메타볼리즘에서 어네로빅 메타볼리즘이 진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점이 되기 이전에 옥시전 딜리버리를 늘려주고 컨섬션 줄여주는 레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 시점이 언젠가 알아야 되잖아요. 이 시점이 바로 DO2와 VO2 레이쇼가 2대1 이하가 되는 지점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나온 개념이 SVO2죠. DO2, VO2 레이쇼가 정상적일 때 5대1이니까 VO2가 200이라면 DO2는 1000. 이 얘기인즉슨 20% 정도의 산소만 소모하고 나머지 산소는 믹스 비너스 블러드에 실려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전신을 돌고 믹스 비너스 블러드가 아래에 모이게 되니까 여기서 샘플을 해서 옥시전 세츄레이션을 보면 80% 나온다는 거고 이게 바로 SVO2의 개념이죠. 그래서 DO2, VO2 레이쇼가 2대1 이하가 되는 지점을 모니터링하고 싶은데 그걸 직접 하기 어려우니까 SVO2를 하면 되겠구나, 모니터링 하면 되겠구나 생각하게 되는데 실제로 DO2, VO2 레이쇼가 5대1에서 2대1까지 떨어짐에 따라서 SVO2도 80에서 50까지 떨어진다고 알게 됐죠. 그래서 SVO2 모니터링은 카디오제닉 시작 환자에서 DO2, VO2 레이쇼를 반영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한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수환 간축 카테타를 넣으시면 컨티뉴스의 모니터링 가능합니다. 그리고 VA 에크모가 돌아가고 있다면 VA 에크모에서 비너스 카테타가 라이트 ATM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드레인되는 비너스 블러드는 온몸을 돌고 믹스 비너스 블러드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블러드를 샘플링해서 VBJ를 돌려보시면 거기서 나오는 옥시전 세츄레이션 값이 SVO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S1 가축 카테타는 이런 파이브 옵틱 루멘이 있어서 빛을 쏘는 리플렉션 스펙트로포토메트라는 방식으로 SVO2를 측정해주고요. 보시는 것처럼 모니터에서 SVO2를 수치상으로 보여줍니다. 심지어는 최신형 에크모인 카디오프로 보면은 SVO2가 이런 에코 플로우와 함께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돼요. 그러니까 SVO2를 보면서 에코 플로우 조절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실제로 SO 가이드라인을 봐도 SVO2를 70% 이상 유지할 것을 권유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개념상 봤을 때 과연 이게 SVO2만을 가지고 이 환자의 옥시전 딜리버리와 컨섬션의 레이쇼를 추정하는 것이 충분한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드는 비유인데 어떤 사람의 재무 상태가 건전한지를 평가해 보이기 위해서 딱 월말에 통장 잔고만 가지고 이 평가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통장 잔고가 바닥이 났는데 이게 벌이가 시원찮았을 수도 있고 씀씀이가 해뻤을 수도 있고 심지어 둘 다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통장 잔고, 즉 이 현황만 가지고는 평가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의 재무 상태가 건전한지 평가하려면 제일 좋은 지표가 카드빚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심지어 통장 잔고가 남아있어도 카드빚이 막 쌓이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재무 상태가 건전하다고 보기 좀 어렵잖아요. 저는 그게 바로 락테이트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락테이트는 산소 공급이 부족해서 환자가 어댑티브 메커니즘을 작용했다면 그 결과로서 반드시 쌓이는 값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래프에서 락테이트만 딱 얹은 건데 VO2, VO2 레이쇼가 5대1에다가 2대1 이하가 되면 VO2가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시점이 바로 샥이 시작된 시점인데 SVO2도 떨어지겠지만 그 결과로 반드시 올라가는 값이 락테이트입니다. 그러니까 SVO2가 떨어지는 것을 모니터링 하셔도 되겠지만 락테이트가 올라가는 것을 모니터링해도 아주 좋은 지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크모를 돌리고 있는 환자에서 SVO2가 떨어져 있고 락테이트가 올라가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옥시전 딜리버리는 늘려주고 컨섬션은 줄여주면 되는데
옥션 딜리버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아테리아 옥션 컨텐츠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네미아를 교정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에크몬 플로우를 올려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옥션 컨섬션을 줄이기 위해서는 피버, 슈거링, 알테션, 시저, 페인, 워크 브리딩 등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이 체온을 낮추면서 풀세데이션을 하면 한 번에 해결할 수가 있겠죠. 사실은 제가 이제 준비하고 있던 논문이랑 아주 흡사한 논문이 2017년 겨울에 이제 퍼블리셔 돼서 제가 좀 이제 사실 실망을 좀 했는데, 저는 이 논문이 사실은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냐면, 에크모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려면 락테이트를 봐야 되는데, 에크모를 넣기 전에 락테이트 값이나 혹은 에크모를 돌리고 있는 중에 피크 락테이트 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에크모를 잘 돌려서 락테이트가 얼마나 빨리 떨어지는지가 에크모를 위닝을 얼마나 줄 수 있을지, 또 이 환자가 살 수 있을지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락테이트는 에크모를 넣은 직후에만 보실 게 아니라 에크모를 운영하는 동안 계속 보시면서 그 다이내믹 코스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모니터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하자면, 일단은 에크모를 넣으실 때 그 소노가이드 캐뉼레이션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방법이라는 거를 기억해 주셨으면 하고, CPR 릴레이티드 인저리로 인해서 액티브 블리딩이 있는 경우 에크모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CT 엔지오그라피를 하실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림스키마를 얼리 다이그노시스 하려는 목적으로 NRS를 적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 초음파는 정말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게 되는데, 다양한 소노가이드 프로시저, 특히 아까 말씀드린 디스탈 퍼퓨전 카테터를 넣을 때 아주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LV 디컴프레션을 필요로 하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TT 혹은 TA까지도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에크모를 운용하는 동안 옥시전 딜리버리와 컨섬션의 밸런스가 잘 맞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S볼트, 특히 락테이트를 꾸준히 모니터링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